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여자 영주입니다. 나는 항상 선생님이 제 삶의 모델인 것 같아요. 생각이나 기준이나 북한에 대한 마음이나 저도 또 사람인지라 가끔 잊을 때도 있는데 나도 북한에서 저렇게 살았었지. 근데 왜 선생님만큼 저런 미움이 없을까? 그걸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선생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은 본 책인데 나는 못 본 책이 엄청 많거든요. 혹시도 북한에서도 뭐 서열별로 뭐 이제 그 계급별로 제한 도서가 있지 않을까? 북한 김일성 족속의 전체 주민이 사상적 노예화하는 데서 도서 관리를 전 시장관이 보금가게끔 해. 시스템이. 도서도요? 도서. 북한 주민을 3계층 64개 부르르 분류하고 교육적 출신 성분, 사회 성분 분류하고 관리하듯이 북한의 도서 관리 시스템을 상상을 초월해. 그게 나는 그냥 내가 못 본 것만을 얘기했는데 그게 정도 이상이네. 모든 인민은 너 알 만큼만 알라 그거야. 수령이 알라고 내 영역을 규정해 준 건 내는 벗어나지 말라. 너무 소름 끼치네. 지기고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도서에 대한 출판 보도물에 대한 공급, 회수 이 시스템을 상상을 초월해. 이거 따져놓으면 동서고금에 유료 없을 거야. 회수도 해요? 회수도 하지. 그럼 북한 전체 도서는 모든 도서는 세 부류로 딱 돼 있어. 네. 절대 비밀. 그 다음에 비밀. 그 다음에 또 부분의 하나. 이렇게 또 들어가. 김일성 족속의 저작집에도 공개 저작집, 비공개 저작집이 딱 있어. 난 처음 듣네요.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모든 써다니는 소유 논문 중에 절대 비밀, 비밀, 당내의 하남, 책임일꾼의 하남 다 구분되어 있어. 같은 당중앙위원회에서도 그게 또 분류돼. 저 같은 거는 뭐 거기에 인민 안에서도 어느 범죄도 들어가지 않은 인민.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노예. 부문별 비밀이 있어. 부문별 비밀도 있어요? 부문별 비밀. 말하자면 네. 소위 북한의 그 사회주의 법원 같은데 내려가는 도서, 비밀 경찰에 내려가는 도서, 그 다음에 공개 경찰에 내려가는 도서, 그 다음에 기자들에게 내려가는 도서, 범일반 당일꾼 도서, 범당원 도서, 일반 백성 도서 다 규정돼 있어. 여기서 제외되는 거는 혁명 소설, 네. 김일성 족속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인민들 속에서 주체시대를 빛내시며 덕성 실기를. 숨이 막 막혀요. 빨치산 참가자들이 해상기 같은 거. 학습 재강조차도 다 구분되어 있어. 당원의 하남, 근로자의 하남. 다 갈라져 있다니까. 간부의 하남. 요 위에 다 규정되어 있어. 제목 아래 여기 가로치고 여기 다 규정되어 있어. 문예 도서인 경우도 문예 도서인 경우도 작가동맹 어느 급의 작가의 하나 도급 이상의 그 문화통신원이 있잖아. 지계 그 작가들 그 지계 작가의 하나 이게 다 구분되어 있어. 난 들으면 들을수록 갑자기 머리가 막 곤두서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런 시스템에 탈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그렇죠. 이거 올라가지고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본 책이 있어도 못 봐. 있는지조차 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신문도 절대 비밀 신문이 따로 있어요. 1인용 이런 이렇게 된 종이 한 장이야. 그럼 누가 볼까? 그거는 딱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회 하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 북한은 언론의 견지, 인간이 알 권리비 견지에서 볼 땐 전 완전히 지옥이야. 나는 그 기자 생활을 하다 나니까 직책은 없지 않았어도 이런 데를 접촉할 수 있었거든. 국비. 그래도 내가 모른 또 국비 교시집이 또 있을 거야. 이건 선생님이 본 한에서 말하는 거야. 당내 하남, 뭐 안전부 내의 하남, 비밀 경찰의 하남.
여기엔 또 얼마나 재미난 거 많은지 몰라. 세계 첩보사 해가지고 번역 소설들. 그 다음에 리아르르, 조르게, 드레스트, 작전, 무슨, 그 다음에 일본 나가노 학교 시리즈까지 다 나와. 난 내 아버지가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한테 가만 빌려줘서 나는 그걸 다 봤거든. 그 다음에 작가들 보자. 모든 외국 도서는 제한도서야. 그렇죠. 못 보죠. 동맹국 소설도 똑같아. 사이로 창작한 작가들은 외국 도서 접하는데 걔들은 성경까지도 볼 수 있어. 성경도 봐요? 성경까지도 봐. 그 범위가 넓어.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는데 아무리 보게 한들 당신의 김씨 족속 찬양만 하게 하는 건데 이거 한다고 지각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놈의 트렌드를 알고 더 잘 쓰라. 소위 작가들의 시야를 띄워준다는 거야. 그 우리 국방과학을 보자. 네. 국방과학자들의 시야를 더 줘야 한다 해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김일성 족속이 친필 지시에서 내국 군사 다큐멘터리를 보게 돼 있어. 연구사 기자들, 소위 대학 졸업생 이상의 그 종사자들은 무조건 보거든. 그것도 국방과학원적으로 그 대상을 몽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궁전이나 회관이 없으니까 네. 그 용화 기사가 영사기를 메고 매 연구소 순회 방문하면서 돌리거든. 오늘 선생님한테서 너무 기막힌 거든요. 그 지시가 1987년에 내려왔거든. 87년 4월 11일 김정일이가 학원에 나왔다가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그것도 배려야. 돌려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동 전쟁에 대한 거 뭐 이런 무기 발전에 대한 거 이거 한대. 우리는 입을 닫지도 못했어. 어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헬기가 사막의 탱크를 파리 잡듯 하더라. 이 용화를 돌리는 날에는 다른 기간은 모르겠어. 이 용화를 돌리는 날에는 문짝이 깨져. 그 강연에는 억지로 오는데 여기는 자의로 오는 거잖아. 다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소외된 젊은 애들, 노동자들 얼마나 그 보급분지에 막 그저 지랄 발광하고 용화 시작하기 전에 반나절 전부터 그 구락부에 들어와 숨어있기까지 그러다 잡히면 끌려나가. 이것도 기자 집단은 또 따로 봐. 용화를. 그래요? 인민문화운전에서 이번 강연에서는 김일성 족속이 구소련 예술영화 어떤 것을 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강연하는 날에 그 정말 스케줄에 참고시사용 내국 영화 방영하면 출장 같은 기자들이 다 와. 그날엔 아마 조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을걸요? 다 졸다가 영화 상영 들어가면 다 눕두고 앉아있지. 몽땅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몰라. 당연히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아웃되는 인민들을 참 좋은 용화입니다 하는 건 그 두세 번 가서 봐야 돼. 단체로. 민족가운명 시리즈, 혁명영화 시리즈, 소설도 청소불멸의 역사 그걸 계속 봐야 돼. 김일성, 김정일 노장, 공개 노장만 다 접하게 돼 있어. 선생님은 그냥 자다가도 이게 머리에서 막 나오실 수 나는 이 시스템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칸칸이 니까 나까 한 사무실에서 이래도 내가 받은 의미에 따라서 내가 접할 수 있는 도서가 또 달라. 그대가 접할 수 있는 도서가 또 달라. 그래서 북한은 이 관리 때문에 서점이 없는 나라야. 오, 소름 끼치다. 나는 항상 이제 평양만사 선생님한테 오면 겸손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선생님 말씀하다시피 옆에 앉아 있어도 내가 볼 수 있는 권리도 이제 침해당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태어났지만 북한에 대해서 안다는 건 너무 진짜 이렇게 손톱눈 만큼도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한테 오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너무 모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나는 것 같아요. 물론 슬프지만 그 안에는 그래서 내가 평양만사를 더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무역부만의 제한도서가 또 나와. 정보원 제한도서가 또 따로 있어.
외교부 제안도서가 또 따로 있어. 무력부 제안도서가 또 따로 있어. 그것도 또 제안도서가 있는데 장령급, 그 다음에 좌급, 위급, 병사는 쭉 내려오는 거죠. 일반 인민이 보는 도서에서 인민군이라는 이름만 들어갈 뿐이요. 이렇게 목맥이 층층 만들어놨는데 북한을 볼 때는 시계추의 원리로 봐야 돼. 올라갈수록 북한 체제를 더 잘 알아. 제일 밑에 있는 이 시계추 끝말에 달린 사람들은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동력을 보장해주는 그 역할밖에 못해. 몰라. 내가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이 너무 소름이 돋는데 너무 격분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왜 저 김씨 족속에 대해서 저렇게 뼈가 저릴 정도로 격분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나하고 다른 그 격분함의 차이를 내가 오늘에 이제 깨달은 것 같아. 그럼 북한에서 수도와 지방, 그 다음에 평양에서 일하는 사무직, 소위 간부권이지, 하고 지방 간부권이 또 달라. 평양에서 일하다 출장 가서 그 단위 지방 출장 가서 그 단위 당간부, 행정간부, 기사장 만나보면 원시시대에서 왔나? 이 지경으로 그렇게 몸매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김일성 족속이. 밑에 내려가면서 전체 인민이 접하는 북한의 모든 도서에는 김일성 족속이 잘못했다는 거 한 줄도 없어. 김일성 족속의 지상낙후 노래만 있어. 그렇죠. 김일성 족속이 위대하다는 찬양만 있어. 김일성 족속 따라가면 덮어놓고 잘 된다는 선전만 있어. 그런데도 못 살아서 내가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다 탈북한 게 절대 다수야. 전체 북한 주민사회 장마당이고 어디건 유언비어가 그렇게 많이 도는 것도 똑똑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다 잘 살고 다 잘 된다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지 아버지 말 들어보면 아버지 시대만 못해. 그러니까 북한에는 유언비어가 대국일걸? 유언비어 대국. 그게 또 자유생의로 흘러나와서 북한 내부 정보가 되는, 이런 말하자면 어판을 딱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 결과야. 그러네.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는 게 정답이다. 내려다봐야 다르나 봐. 네, 그렇군요. 오늘도 여러분은 평양만사를 통해서 진짜 어느 나라에도 전무후무한 없어. 예, 북한의 노예 길들이기, 예, 그 전략의 한 예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평양만사 이제 한 4년, 선생님과 호흡 맞춘 지 한 4년 됐는데, 오늘처럼 소름이 돋고 오늘처럼 격분한 날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알려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제 마음속 깊이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여자 영주입니다. 우리 영주만 보면 웃음집이 자꾸 흔들거려. 그래요? 너무 기뻐서.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몇 년을 간다는 거는 그대와 나의 이상향이 그 어떤 사명감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 아, 그래요? 네, 선생님 보면 항상 기분 좋고, 예,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또 제안했고, 혼자서 이거 평양만사를 이제 운행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 무거움과 그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안겨와요. 안겨와서 어떨 때는 이제 막 좀 짠하기도 하고 울컥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볼 건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북한에도 시인, 작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책을 무수히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김진명이라던가 그 작가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북한에서 봤던 무수한 책들에서 이제 쓴 사람들 이름이 안 남아있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남아있어요? 이게 그 나라의 문화 수준에서 국민 개개인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라던가 예술가, 그리고 좀 싫어하는 작가 예술가 누구나 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네. 북한은 이게 없어.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어느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김일성 족속이 칭찬한 작가밖에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조기천. 조기천. 백기찬을 썼다는 네,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라고 쓴 그 누구야? 김철. 예. 또 그냥 하도 시가 좋다고 떠들어 김일성 족속이 다 외우게 했잖아요. 다 배우게 했지.
이런 건 하지. 영화문학 작가, 기타 소설 작가는 60년대를 끝으로 어느 것도 개인 독단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수령이 주제를 주고 수령이 검토해서 내보내는 문학 도서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작가도 자기 기량을 발표할 수 없고, 가고 나가면 혁명 소설 같은 거는 이건 사람이 여가 시간에 자기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읽는 건데, 학습 총화 문제에 딱 들어가. 문학식 학습 경연에도 들어가고, 혁명 소설, 불멸 역사, 순엄한 정부에서 요 대목을 인용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직장에 나가서 소위 학습 계획을 다 내려오는데, 혁명 소설 뭘 읽으라는 것까지 딱 내려오거든. 거기서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에서 북한의 그 기라성 같은 작가들도 다 빛을 발했어. 바랄 수밖에 없죠. 누구도 기억을 못해. 그럼 북한에 이름난 작가들이 없었는가? 많았거든. 서균기, 시대의 탄생 쓴 거, 물론 공산권의 소설이지만은 그래도 그 문장력이 대단했거든. 그 다음에 한설야 책은 해방 직후부터 50년대까지 있었는데, 한설야가 정리되면서 싹 들어가 버렸거든. 그 다음에 이제 황건, 아들, 딸을 쓴 사람, 60년대를 기점으로, 그때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보단하니까 작가 이름을 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예의가 있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된지 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학습 계획서로 내려오고, 그걸 또 시험까지 내다 나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했어. 그다음부터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소설책을 읽긴 읽어도 작가를 안 봐. 내용 다 김일성 족속에게 충성하고, 사랑도 뭐 슬픔도 다 그 안에서 풀어내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김일성 족속에 나온 쌍둥이 책들만 가득 나온 거야. 맞습니다. 정자는 저 족속이 위대하다, 소박하다, 인민을 사랑한다, 이걸로 다 일관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뭐 TV나 소설이나 또 매일 또 직장에서 접하는 또 회의나 학습이나 그렇지. 다 연관되니까 지겨워서. 다 연관되니까 몇 문장 보면 그렇겠구나 하고 그저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도 기억 못해. 맞네. 하려고 안 해. 참 슬픕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정말 작가 지망생 같은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작가 지망생 있기는 할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 북한은 또 작가는 김일성 족속의 이름을 불러줘야, 김일성 족속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는 그 녀석이 내는 작품을 집중 학습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칭찬한 작가들만 기억에 남는 거야. 김일성을 백두산 호랑이라고 냈다 쳐줄 조기천, 뭐 매맞아도 감겨들고 칭찬해도 감겨드는 어머니 같은 게 노동당이다 하고 해서 김정일을 끝없이 만족시켰던 김철, 그 다음에 김만중이라고 하나 있거든. 이건 누구도 기억 못할 거야. 네, 처음 들어봐요. 작가 동맹위원회 시분과 작가였는데, 위대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김일성이 되지자마자 장편 서사지를 썼어. 근데 그 대목에서 김정일이 만족한 게 뭔가, 청ong과 숭고마음을 안고 무겁게 서기에 졌다, 이 한 문장이 김정일이 마음에 딱 꽂힌 거야. 자기를 아주 완벽하게 표현해낸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정일이가 우리 만중이 제 새끼처럼 불러댄 거야. 다 읽으라고. 그래서 평양시, 지방 모르겠어. 그때는 김만중이 모르지. 네, 모르는데 내가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노동신문에 그 기억은 나요.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저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노동신문이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 봤던 기억이 나요. 그 김만중이, 천세봉이는 하도 석개울의 세번 드라마를 만들다 나니까 천세봉이를 기억한 거야. 맞아요. 천세봉이 이름도. 근데 물어보면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다 기억나지. 저 체제에서 간혹 외국 소설을 가져다가 몰래 쓰면서 본다면 작가 이름 기억할 새가 없어. 그 내용이 더 궁금한 거야. 그 내용이 레미제라블,
그다음에 뭐 동백꽃 아가씨 등에 그렇게 많이 봤는데 작가는 기억이 안 나.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빨간 머리엔이랑 멍때그리스도 백작이랑 예, 그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그 작가 이름 기억나니? 기억은 안 나지? 예. 북한 주민들은 작가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어디서 빌려온 걸까 빨리 쳐야 되고. 빨리 줘야 되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은 외국 소설을 분명히 봤지만은 그 소설 내용은 얘기해도 작가 이름은 몰라.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혹시 그러면 우리 총소는 누가 썼어요? 청소는 사이어 창작단이 따로 있어. 김일성 적속 직속으로. 거기에 이 소위 북한에서 글깨나 쓴다는 작가들 다 거둬온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못 나가. 그렇죠. 절대로 낼 수 없죠. 자기 이름. 청소불멸의 역사 시리즈를 한 사람씩 맡아서 썼는데 자기가 쓴 책자에 자기 이름이 못 들어가. 그저 사이로 창작단 이렇게만 딱 맞아요. 들어가. 그렇게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도 수령을 위해 수령에게 필요할 때 존재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 내가 제일 절통한 거는 북한에서 그렇게 살면서 책 많이 보면서 제2위 십성으로 자리 잡은 책을 들면 작가가 누군지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이 순서를 잃어버린 거야. 그게 김일성 적성이 망무이지약이야. 저는 이제 북한에 있었으면 절대로 책을 쓸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제 이름 여기 대한민국에서 저 뭐 책을 발간하면 작가 이름 딱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영주라 그렇게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북한의 그 작가 시인들도 1년에 몇 편씩 내놓으라는 거 계획표가 다 있거든. 꽁밥 먹일 수는 없잖아. 네. 뭐 조선문학 이런 데 실리긴 실리는데 조선문학 잡지를 찾아보기가 또 그렇게 힘들어. 대중화되어 있질 않아. 잘 없으니까. 매 기간에 한 부씩 내려가 도서관용으로. 도서관용으로. 그걸 누가 찾아보니? 찾아보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소설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꽁밥 먹는 사람인가 해. 전반적인 인식. 그렇게 생각하죠. 그 주체사상탑에 가면 주체사상이라는 비문이 있거든. 네. 그걸 어용재라는 시인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이산가족 상봉 때 서울까지 왔댔어. 네. 어용재가 내가 추방되기 1년 전인가 대동강에서 이렇게 오다 가다 하다 어용재를 만났댔거든. 좀 알아. 근데 나하고 앉아서 말 좀 하고 가자. 그 사이로 창작단 작가들은 집도 따로 수용 아파트가 따로 있어. 수령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놈이 창작단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 집을 무조건 내놔야 돼. 근데 거기서 살았거든. 나보고 그러더라. 길선아, 술을 먹지 않고는 글을 못 쓰겠어. 속담하다. 술 먹지 않고는 글을 못 쓰겠어. 술을 한 땅으로 먹고 상상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문장을 생각해서 글을 쓴대. 술이라는 건 뭐 창작제이기도 하다고 그래. 작가들은.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용재가 그 정도면 북한 작가들도 수령의 노예야. 다. 노예를 누가 기억하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게 북한의 작가 소위 시인들이 신세요.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시대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문인들의 삶을 오늘 이제 또 김길선 선생님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그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까지 그냥 노예다. 북한은 네.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가 김일성 족속의 것으로서 김일성 족속의 승인이 있어야만 옮길 수도 있어. 사람도 거기에 속해.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북한은 국가 폭력에 전체가 국가 폭력에 놓여 있는 나라이고 그렇지. 북한은 안에서 절대로 문을 못 열어요. 못 열어. 밖에서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평양 만사가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매일 달려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시는 구독자 모든 분들이 계셔서 평양 만사는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평양이 열릴 때까지 갈 것입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